아프리카 익스프레스의 김피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음 거. 이거 뭐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게 3개월 반 전이에요. 제가 7월 8일 날에 비지터로 와서 가입을 그 자리에서 하고 22일 날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갈등을 했었죠. 이게 제가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 가입을 하나 아니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가입을 하나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반이 흘러서는 그 두 개가 다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하루 이 피처 발표를 하는데도 사실은 뭐 김민소 대표님이 많이 도와도 주셨지만 나도 남들처럼 해봐야 되겠다. 피해 가지는 말자. 좀 당당하게 맞서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강남, 서초 강남에서 사실은 이 20 몇 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 한 해가 가면 이제 횟수로 30년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전산화를 하고 공기업 관공서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게 이제 만 15년이 넘었는데 사실 매출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 대표님들이 이거 많구나, 적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고의 매출을 찍었던 해는 30억을 매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20억 정도. 왜냐하면 관공서 일 자체가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사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험에 대한 부분, 그 박성현 대표님이랑 뭐 노영규 대표님 계시지만 이사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품을 사실은 소개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업종 자체가 실은 보험의 상품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전제품들이야 그 연식이 있고 제조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지만 옷이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건 보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고객님들이 누굴 찾느냐? 그 업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자금이라든가 힘을 가진 업체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통인이라든가 연구이사라든가 저도 뭐 통인을 뭐 10년 가까이 했고 연구이사도 한 2년을 접해봤는데 실질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어떤 그 수익 구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업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자기네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 모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로 제가 또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릴 건데 그 5가지로 제가 좀 나눴는데요. 저는 제가 여기 있는 곳이 그 방배동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사진으로 보니까 어디 시골에 건물 그 길가에 있는 집 같더라고. 저도 이걸 찍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차가 여러 대인데 뭐 통인차도 아직 가지고 있고 뭐 유사스토리 차도 있고 위배치 다이사라는 그 솔루션들이에요. 그 고객님들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업체를 못 찾았을 때 그 인터넷으로 찾으시다 보면 이사업체 잘한 데 있어요 하면 그분들이 이제 광고비를 내고 고객님의 그 오더를 저희들한테 또 비용을 받고 이제 내려주다 보니까 저도 통인차, 이사스토리차, 뭐 위배치 다이사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사다리차에 뭐 작은 차까지 하면 한 10대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사건 사고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가증이라든가 뭐 운송 그 주선 사업의 허가증 같은 경우를 보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고가 터지면 형사적인 부분이 커요. 이사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월호가 그 빠졌을 때 보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그 차들이. 그래서 저는 이사를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까 97년도 IMF 때 가전대리점을 삼성대리점을 운영하는 그 집안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임자가 돼서 빠른 나이에 91년도부터 가전대리점을 하다가 그 IMF로 인해서 정리하면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용달차가 또 한 서너 대, 네다섯 대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이사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가전대리점은 예전에 그 짐 하나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혼수품을 가전 대리점하고 같이 합쳐서 연합을 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과 가구를 다 옮길 줄 알았었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페인트 가게도 하시고 또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 아버지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돈통에 돈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직접적으로 그거를 내가 하려면 벌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뭐 공부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이삿짐을 전산화를 시작한 지 한 15년 됐는데 저는 이제 생일자 관리라든가 VIP 고객 관리라든가 그거가 이제 특화가 좀 돼 있고 직원들도 지금 뭐 20명 이상을 월급제로 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등록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계기로 이걸 가입을 했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대표님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객 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조작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걸 말씀드리면 크게 안 보이시겠지만 뭐 가족들 자체 이사를 저희가 전체들 다 해드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퀄리티가 좋았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뭐 사진까지 찍어서 이제 뭐 정직원 쓰니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생일자를 관리를 해요. 사실 이거는 사실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 생일도 그렇지만은 뭐 이사도 잘 해줬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개를 왜 해주는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해피콜이라든가 사후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생일에 대한 표현인데 예, 제 생일 축하는 이사 스토리밖에 안 해주네요. 남편도 안 해줬대요. 근데 그날 저희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친고객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자기 어머니, 자기 가족들 그렇게 해서 항상 생일 잊지 않고 해줘서 좋다. 쿠폰 줘서 고맙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그 대표님들한테도 생일이신 분들한테 카톡에 생일이 올라오신 분한테 제가 한 번씩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 기준으로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비용 많이 안 들지만 부담은 좀 가져주십시오. 좋은 리퍼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짜 VIP 고객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뭐 사과 같은 거를 배달을 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 찐 고객이 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한테 뭐 많지는 않지만 받아서 하는데 뭐 그 반응들이 워낙 좋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사실은 시간을 좀 저걸로 그냥 끌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얘기도 들어보니까 또 자신감도 있고 이게 해야 할 일들이 많구나 해서 몇 자 적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개발하고 성장이 먼저일까 나의 매출의 이익이 먼저일까 근데 그게 같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리퍼럴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나를 타 챕터에서 내가 활동도 그림도 아니어서 타 챕터 교류를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리퍼럴이 많이 오나 했더니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항상 제가 먼저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좋게 모셔가지고 그 타 챕터 가셔서도 홍보해 주시고 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걸 바라고 사실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건 아닌 게 제 직업이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하고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핵심 가치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동두봉 대표님 말씀하신 꾸준함, 그 다음에 그 꾸준함을 가지고 이종용 대표님 말씀하신 탁월함, 그게 이제 머리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들 분의 그 역량이 높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해서 할 게 좀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되고, 제가 좀 무리한 거를 썼습니다. 비엔나의 프리마와 아프리카의 동방선장. 저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 사업체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단언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뀐 게 진짜 이 고급스러운 대표님의 그 경험과 제가 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되지도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파워팀이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이 질문과 대답을 좀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네요. 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시간을 저희 잘 보내나 했는데 야, 저도 그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